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메이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섭입니다. 네. 제가 오프닝 때도 이제 에너지 가격 얘기하고 비용 얘기했는데 시장이 이제는 그거를 리플레이션이 아니라 약간 비용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해요. 오늘 장이 조금 하락폭이 깊어지는데 한번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오늘 참 시장 자체가 완전히 약간 좀 미국을 쫓아가는 경향을 좀 보였지만은 예. 또 오히려 지금 중국은 플러스로 지금 이제 점심시간 전에 오전장을 마무리했거든요. 항생도 네네. 마찬가지고. 완전히 디커플링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7월, 8월, 9월, 이제 9월 달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주겠죠. 이제 3분기 관련된 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재정비하는 구간으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서 기관이라든지 투신권들이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좀 포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10월부터는 이 분위기가 완벽하게 많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4분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10월 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아직 여태까지 못 움직였던 업종들을 위주로 좀 저가 매수가 붙는지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아마도 내일까지일 것 같아요. 내일까지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쏟아질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네. 시기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9월 말 10월 초라는 거를 많이 좀 강조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들이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간 조정인지 뭐 가격 조정인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지루한 장은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오늘 그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분기 말인데다가 워낙 많은 이벤트들, 네. 뭐 지난주 헝다, 이번 주는 뭐 전력 이슈.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실적신도 시작되고 어닝신이 또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좀 그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도 어떻게 보면 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은 새로 고침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주제가 최근에 이제 북한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좀 안 좋은. 그래서 남북 경협주와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 뉴스를 보니까 또 뭐 연일 도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연일 도발을 하고 있어서 경협주가 또 하루 사이에 흔들하고 있는데 네. 상승이 끝났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이제 메이저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이건 노이즈다, 소음이다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워낙 제가 오늘 대북주가 이틀 전부터 사실 날라갔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신원이라는 이런 종목도 상한가 들어가고 뭐 50% 단기간에 50% 올라간 종목도 꽤 많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딱 대북주들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물론 이제 대북 마이너스 5에서 많이 빠지면 10%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딱 열어봤을 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올라간 거 대비해서 많이 안 빠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에서 또 오늘 아침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죠.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또 발사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에서도 이게 뭐 위협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다는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그나마 조금씩은 반등을 바닥을 좀 닫아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소음이라고 보기보다는 예. 그냥 믿지 못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북주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틀 동안에 뭐 40에서 50% 올라간 종목이 워낙 많거든요. 대부분 중성주 중에서. 근데 그 대비해서 5% 6%밖에 안 빠지는 구간이 있는 걸 보고 확실히 이제 우리 대북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좀 느낌을 좀 들었어요. 이런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요 부분이 이제는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상황이지만 이게 길게 끌고 갈 쪽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상승은 아직은 조금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 과거 사례를 좀 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선 이전 선거하기 전에는
대권 후보분들이 그 대북 관련된 코멘트를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최근에는 얘기를 거의 안 하시죠. 이유가 이제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은 저는 굉장히 좀 희박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단기적인 그냥 모멘텀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단기적인 상승은 아직은 남아있다 하지만 정책, 그러니까 뭔가 정책으로 간다, 대북이. 그런 분위기는 저는 조금은 희박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거죠. 우리가 워낙 국내적으로도 이슈가 산재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그렇죠. 북한까지 좀 표현해야죠. 예. 표를 위한 여론을 위한 이슈화 시키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더불어서 이제 현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갔었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모멘텀이 아니면 또 뭐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겠냐. 제가 볼 때는 김정 국무위원장이 서울 한번 방문해야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진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네.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물론 단기적인 거는 맞다고 하셨지만 네.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표현까지 쓰고는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잡아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는 관점이 네. 그러니까 3년 전에도 이제 한창 하노이 회담 때인가요? 네, 그때도 네,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 국무위원장이 서명하고 나서 악수하고 딱 포옹을 했거든요. 그날 갑자기 지수가 그 마이너스 1.5% 급락 나왔어요. 예, 그날 아마 기억나실 저도 텐데 기억이 납니다. 예, 대북주도 막 15% 올라가다가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막 7% 8%로 하한 부양이 걸려가지고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금 대북주가 지금 다 모든 게 지금 다 대북주거든요. 뭐 네. 철도부터 해서.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조금 기준을 잡아야 될 부분들이 딱 명확한 게 이 유엔에서 결의한 이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나왔던 내용인데 2321호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라고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다가 검색만 하시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7가지 분야에서 2017년도가 지금 거의 최신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북한에서의 뭐 아연, 은, 동 이런 부분들 수출을 금지시키거나 그리고 뭐 조선 관련된 부분들 이제 운임 관련된 부분까지 금지시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사실 2017년도 이후부터 북한이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조금 그러니까 앞서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전에 뭐 철도주도도 많이 올라가고 최근에도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그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실 거면은 조금 이중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 포함되지 않는 목록에 있는 바로 인도적 지원 관련 섹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자. 뭐 네, 무조건 그렇죠. 이제 뭐 북한이 오픈돼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맞습니다. 이런 네. 거는 사실은 조금은 지양하자 이런 네.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네. 보니까 저도 본업에 좀 충실하고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이 대북 경협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좋은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네. 흐름만 봐도 안한티만 빨간불을 켰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자기의 어떤 현금 흐름이나 영업이익에서 뭐 혹시 모를 모멘텀이 생기면 이제 부과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어떤 경기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북한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아까 이제 석탄 같은 것도 얘기 드렸지만 북한의 어떤 실질적인 무역 파트너는 중국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북한이. 맞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네. 좀 말씀드리면 그 24일인가 지난 금요일이죠. 네. 쿼드 국가가 이제 인도, 맞아요. 일본, 뭐 미국,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국가가 이제 이전부터 사실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면 회담을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중국 관련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 관련된 이제 발언은 거의 안 나오고 네. 북한 관련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북한 보고 이제 지금 뭐 연변에 핵시설이 재가동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나고 미사일도 지금 산발적으로 지금 발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좀 밖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자, 대화를 좀 요청하는 듯한 뉘앙스에 대한 코멘트들을 계속 특히 일본 쪽에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많이 네.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 날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김여정이
이제 뭐 전략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연락사무소 관련된 부분들 다시 개시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대북주가 올라갈 때를 우리나라한테 한 거 아니냐. 한국한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쿼드 국가에서 나온 멘트에 대해서 조금 답변한 걸로만 좀 추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이제 대부분 이제 대북이라는 부분들이 대북 정책추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종전 선언을 좀 많이 지금 BH 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3월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괜히 제가 좀 걱정되는 게 그렇게 가시면은 롱텀으로 가시면은 굉장히 이게 변동성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아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금 또 여러 가지 지금 코멘트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조금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쿼드 얘기도 해주셨고 네. 거기다가 북한이 뭐 과격하지만 미사일 쏘면서 우리 뭐 대화에 나설 수 있어라는 이제 시그널을 줬는데 걸어가야 될 길 그리고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다면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남북 경협주와 관련해서 리프레시 기준 한번 세워주세요. 오늘은 이제 두 종목인데 네. 한 종목은 오늘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이따가 PT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거는 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대형주 중에서 이제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면 기준을 이제 종목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죠. 네. 현대로템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철도 부품 관련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정말 코로나19 타격도 받았지만 적자를 거의 3년 가까이를 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투자증권의 이제 사장을 영임하신 최용배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영입하고 나서요 CEO 체제가 바뀌고 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현대로템을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북 모멘텀을 받을 때마다 올라갔었던 부분도 첫 번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이제 SOC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철도 관련된 망이겠죠. 철도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또 최초로 지금 세계 최초라고 좀 추상이 되는데 수소 트레일러 그 트레일러 관련된 부분들 현재 지금 울산 쪽을 기준으로 해서 최초로 지금 양산하고 지금 또 시범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소 관련도도 이제 핫하잖아요. 사실 수소기 이제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 쪽으로도 수소 철도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굳이 이제 조금 하신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대ITI라는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현대로템 같이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대북 관련된 모멘텀이 또 갑자기 사라지면 또 대북주들이 폭삭적으로 주저앉을 때 현대로템은 그 회사 자체만의 모멘텀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이 현대로템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리플래시 기준과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새로 고침의 어떤 주제였었던 남북 경협주 그거에 네. 대한 리프레시 기준은 이제 현대로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이제 바로 넘어갈 텐데 자막에도 나오지만 금융주예요. 오늘 시장이 사실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일단 버티고 있고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맥을 한번 짚어주세요. 완전히 그냥 커플링이죠, 미국이. 아시다시피 뭐 JP모건이라든지 JP모건 체이스라든지 뭐 BOA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다 3에서 4% 정도 올라갔고요. 네. 실제로는 이제 어제도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10년 채권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주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1월 달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거의 확률적으로 농후한 상황이기 때문에 10월이겠죠? 10월인가요? 네. 네, 10월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 중간에 네. 네. 어쨌든 그런 연내 한 번 더 진행한다는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쪽에서 사실 금융주가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네. 제대로 못 가고 거의 한 11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뭐 금융주도 보면은 KB금융이 PBR이 0.49, 뭐 0.47,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PBR이 전혀 1 이하로 좀 그 가치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좀 주요한데 실제로 은행주들이 왜 이렇게 여태까지 좀 많이 못 갔을까에 대해서 부분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예.
관치금융이라고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치금융 관련된 부분인데 이 관치금융이 정부에서 일정적으로 금리라든지 배당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어느 정도 개입한다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과거 이제 1960년대 진행이 됐고 80년대 좀 중반에 폐지됐다가 IMF 이후에 다시 또 이게 살짝 조금 부활하는 듯한 좀 제도가 좀 나왔는데 또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좀 나왔어요. 오히려 좀 호재거리라고 좀 보시는데 금융위에서 9월 15일 기준으로 이 관치 관련된 제도를 완벽하게 철폐하겠다라는 또 선언을 또 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그때 이후부터 해서 추석 이후부터 지금 금융주들이 조금씩 좀 올라오는 모습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해외 관련된 커플링 현상도 있겠지만은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금융위에서의 제도권의 변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 이 관치금융 사실 우리나라의 규제 산업이라고 하면은 규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유틸리티 쪽, 뭐 맞습니다. 가스공사나 한국전력, 뭐 전기료나 이런 거를 올려야만이 되는 부분인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또 한편이 또 금융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는 영미권은 사실 자유롭게 이제 약간은 풀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 두 업종이 사실 PBR이 0.5배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매니저분께서는 이제 규제 부분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또 최근에 이제 국제 수익률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그나마 좀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게 금융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근데 뭐 어제도 사실 그쵸.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네네. 약간 좀 채권의 그 어찌 보면은 채권에서 뭔가 빠져나온 자금이 뭔가 이런 이 금융주 쪽이라든지 시총 대형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리스크 해치 차원의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앞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관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사실 이제 금융 쪽 그 정부에서 배당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한정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배당 관련된 개입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율적으로 배당 결정을 맡기겠다고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금융주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은행 보험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당연히 은행과 보험 쪽에 우리가 투자 수익을 거둘 때는 뭐 주가에 대한 뭐 수익성도 좋지만은 또 배당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배당 성향이 또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오늘 조금은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맞습니다.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게 PER을 보시면은 분자에 이제 배당 성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배당 성량만 높아져도 앉은 자리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확확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업종인데 그렇다면은 금융주 안에서 그래도 업종이 좀 많잖아요. 은행도 있고 네.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습니다. 네. 어떤 걸 좀 더 선호할까요? 저는 좀 굳이 하실 거면은 그냥 대형 금융 지주사. 금융 지주사 네, 다 근데- 갖고 있는.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플레 얘기도 있고 스태그플레이 얘기도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둘 중에 한쪽으로는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뭔가 물건의 가치를 영위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종목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종목 말씀드리면 메리츠 3사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도 제가 스침 상한가는 프로그램으로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였는데 이 종목이 왜 최근에 그러니까 다른 이제 금융주보다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더 뛰어났던 배경이 이 배당컷이라고 하죠. 배당컷. 이 배당컷 이슈. 결국은 배당을 좀 줄이면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오히려 대갚아 주는 거죠. 자사주를 좀 더 많이 매입을 해주는 네. 역할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배당컷 이슈가 나왔을 때 이 메리츠 3사가 10% 내외를 급락에 나섰습니다.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추후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정말 우리 주주 환원 정책 할 거다.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저도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이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뭐 몇 번을 할 거고 이렇게 맞아요, 할 거라고 맞아요. 했는데 정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신뢰가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배당을 컷하니까 네. 이거 정말 뭐 사실은 주주한테 돌려줄 돈을 뭐 딴 데 쓰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이런 거부터 있었고 IR 담당자도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사실은 배당보단 자사주 매입이 세금 부분도 사실 더 좋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믿어달라 이랬는데 시행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었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믿음을 주고 있어갖고 맞습니다. 네.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저는 이제 당분간 대장은 메리츠 3사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금융주를 투자하는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속 시원하게 좀 말씀드리면 내가 뭔가 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은행 예대금리보다 좀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적금을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융주에 투자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년부터 해서 또 금리 인상 관련된 미국에서도 이슈가 나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저는 금융주에 대한 이 매출,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회사채 발행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또 브로커징 수익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금융주가 간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정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경기주가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융주가 쏘아 올린 공이 어디까지 파생돼서 갈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아까 신광수 매니저가 남북 경협주랑 관련해서 네. 이제 오늘 두 종목 갖고 왔다고 했는데요. PT 종목 이제 공개해 주시죠. 이 종목은 조금 이제 다 아실 종목인 것 같아요. 다 네. 아실 종목인 것 같은데 인도적 지원 관련주 갖고 왔습니다. 아까는 현대로템은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모멘텀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좀 깔끔한 차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삼국지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죠. 아, 두 글자입니다. 조비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조비. 코드 번호는 00150이고요.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2% 정도 넘게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 오늘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1% 빠지고 코스닥 2% 빠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날에 조금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서 현재가 26,700원에 실시간을 편입한다라고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비료, 제조 및 영농 정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한이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의 교역이 상당한데 지금 중국과 지금 어느 정도 폐쇄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안보리 결의안 때문에 사실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금 식량난에 굉장히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기후가 이제 라니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의 뭐 확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천연가스라든지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상당히 날씨가 추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곡물 생산 지역 쪽으로 지금 이제 온도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부분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 수혜로 어느 정도 조비도 어느 정도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비라는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렸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300이동 평균선에서 적당하게 크게 조정이 한번 크게 한번 나오고 네. 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 북한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13%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92도 평균선을 넘어서 지금 적당하게 조정권에 있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N자 파동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요 이전에 전고점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앞자리는 좀 받게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31,900원 선으로 좀 목표가를 조금 높게 설정을 좀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제 상승 파동에서의 N자 파동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도 한번 이번 주 후반까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비 목표가 31,900원이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광수 매니저가 어제 이제 무료 방송 하이라이트를 올렸다고 하는데 국제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이 경기주들의 흐름을 오늘 하이라이트를 올렸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신광수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가면은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쉬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